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상승했는데요, 코스닥은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초반에 많이 내리다가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매수, 기관이 이제 코스피를 좀 많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코스닥은 쌍 매도를 좀 했고요. 지금 코스닥이 근데 이렇게 쌍 매도를 부어도 지수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계속 받쳐 올라가지는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어놨던 상단선까지 도달을 좀 했습니다. 아쉽게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3210선까지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는 강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간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주들이 오랫동안 기어 있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그 구간을 뚫었을 때 강하게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도 한번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4,000원인가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삼성전자도 제가 따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봉입니다. 주봉도 뭐 괜찮게, 월봉도 괜찮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자꾸 이제 코스피를 모아갑니다. 지금 코스피를 3월 26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매수 금액을 보면 한 3조 정도, 3조 정도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간은 뭐 딱히 계속 매수 포지션이 아닌 매도 포지션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많이 매도한 세력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제 코스피를 4천억이나 매도를 좀 하면서 지수를 막 올리지 않고 눌린 것 같죠. 네, 일단은 그런 상황. 예, 주 매도 세력은 계속 이제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를 정말 오랫동안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제 매수로 전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계속 이제 밀어붙이다가, 오늘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요. 쉬어가는 타이밍마저도 이제 꼬리를 달면서 위로 올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계속 좋게 흘러가고요. 네, 그래서 채권 수익률 먼저 보면요. 네, 미국 10년물은 1.6%,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선, 지지선이죠. 지지선 정도를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년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상승 추세가 꺾여 버렸고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계속 이제 올라가다가 조금 쉬고 있고요. 외환 시장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지수 선물도 거기에 따라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100 전부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독일이나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서 이제 좀 좋게 흘러갔으면 하고요.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니케이라든지 뭐 상하이라든지 이게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내일은 좀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은 400원 하락을 했고, 13,9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자를 이제, 4자를 오랜만에 봤는데, 참 아쉽게도 하루 만에 좀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물을 많이 쏟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부터, 끝까지 이제 JP모간이 계속 보였습니다. 매도 물량에. 그 JP모간이 신한투자라든지 이런 증권사를 잘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두 곳에서 이제 막 매물을 쏟아부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JP모간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다가 이쯤 되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매물을 쏟아 부은 것 같고요. 코스피 전체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두산중공업 좀 오늘 생각보다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뭐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금 9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좀 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내리진 않았죠. 그간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이제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히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네, 연기금이 드디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25일간 매수를 했나요? 네,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매수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연기금이 좀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는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아직까지 연기금이 막 수십만 주씩 쏟아부은 것도 아니고요. 그간 하루 정도의 네, 매수량을 매도했다. 네, 그것도 작은 채소량 정도, 네, 그 정도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투신이 지금 계속 이제 두산을 또 들어온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연기금 이외에도 이런 계속 들어오는 세력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느껴지고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그러고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78만 주를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적은 양을 매도했고요. 오늘 이제 74만 주 추정이 떴지만 결국에는 35만 주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장 끝나고 30만 주 이상이죠. 네, 40만 주 정도를 다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9.06%로 9% 지키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차정보가 조금 줄었고요. 네, 2180만 주로 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줄었습니다. 이 대차정보가 지금 공매도에 막 쓰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이 이렇게 막 매도를 쏟고 나서 대차정보가 좀 줄었다는 점, 이건 조금 특이한 점이죠. 네, 그래서 요 수량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 보던 차트 보겠습니다. 뭐 걱정 없죠. 네,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야, 이 두산 진짜 뭐 어, 하락했다고 막 욕할 게 아닙니다. 이런 주식은 천천히 이제 반등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이 네, 꺾이지 않고 그냥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네, 21선 보면서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상승세가 지금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21선과 평행하게 네, 위에서 주가를 받치면서 계속 가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이라면 이제 21선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사실 21선을 터치를 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네, 평행하게.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상승 패턴을 가질 때는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는 모양이었는데요. 한번 이제 터치하는 과정을 갖고 다시 한번 뭐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 가격 뭐 거기와 이제 MSCI 리밸런싱에 의한 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올랐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강했다. 이때까지 네,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이제 사실 저점 대비해서 네, 40%, 40% 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 낙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계속 좋은 소스가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고 이제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되죠. 어제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답변을 드리진 못했지만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투자회사가 아니죠. 네, 그 두산밥켓을 가진 지분회사가 이제 두산중공업 아래로 흡수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 진행이 되고 두산중공업과 함께 흡수합병이 되는데 그 비율이 이제 두산중공업은 1이고 두산인프라코아는 0.68 인적 분할에다가 0.471%의 두산중공업 주식수를 뭐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금 있는 주식수에다가 두산인프라코아의 그 비율만큼 곱한 6,700만 주죠. 그게 이제 신규 상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7월 21일에 두산중공업의 신주 상장 주식수가 6,700만 주가 되고요. 이전에 발행되었던 4,700만 주였나요? 네, 또 이제 두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또 상장이 되었죠. 그래서 총 이제 1억 1천만 주 이상이 단기간에 이제 조금 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식 수가 3억 7천만 주였나요? 네, 그 정도, 4억이었나? 몇 주였죠?
네, 상장되기 전에 3억 7천만 주 정도였고요. 지금 상장이 되어서 4억 2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장이 된다면 6,700만 주 하면 4억 9천만 주, 거의 5억 주가 이제 되게 되고요. 주식 수가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주 합병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격을 조금 올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이제 합병 신주라는 것이 그런 보호 예수 기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좀 많아지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가 올랐을 때, 그, 뭐라고 할까요? 차익 매물, 네, 그런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7월 21일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또 마침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굳이, 두산중공업을 공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주 상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의 주주들도 네, 지금 큰 손들이 많은데요. 그 큰 손들이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게 되고요. 이게 연계되어서 약간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신주 발행 이후에 한번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쭉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네, 17,000원을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 4월 15일이죠. 4월 15일부터 해서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이 전까지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두산중공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고요.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두 달 동안 전 충분히 이 17,000원 한번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봉으로 조금 들려가지고, 네, 4월에 이제 거래량을 좀 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좀 올려놨으면, 다음 달에도 힘을 한번 바짝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상단, 여러 번 터치한 상단을 강하게 뚫어 나가는 그런, 네, 상승장악형 차트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5일선 위에 있고요. 아주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뚫어놓은 박스권은 아래에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쯤에서 이제 외국인도 다시 매수를 좀 했고 하니 두산중공업도 다시 한번 힘을 조금 주지 않을까. 네. 일단은 뭐 거래량은 500만 주라서, 네, 내일 조금 더 감소를 시키면서 뭐 요 근처에서 주가를 유지를 한다면 그 다음날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일단 요렇게 차트는 보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오늘 보면요. 200만 주, 네, 잔고가 200만 주입니다. 그래서 크게 줄지도 않고, 계속 이제 200만 주 정도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다. 대차 잔고는 좀 줄었지만, 공매도 잔고는 여전히, 뭐, 증가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오늘 정도에서 약간 이제 좀 줄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제 이틀 뒤에 잔고를 볼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차 잔고는 1970만 주로 거의 20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죠. 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산중공업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에서 네, 2.7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44개 기업과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상풍력을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마련하는 것 같고요.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국가 산업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네, 단합을 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네, 일단 신안 1.5기가와트, 그다음에 전북 서남권 1.2기가와트 구축을 하고 두산중공업에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상광 이엔트 등 이게 주요 풍력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기술과 정보 공유로 해외 공동 진출을 다진하겠다. 저는 이거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네. 기술력을 좀 키워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외 수출이 막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유럽의 강국들이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8메가와트급으로 목표를 세웠다면
유럽은 이미 8메가와트급은 양산을 하고 있고 12메가와트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 한 단계 느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좀 따라잡거나 아니면 좀 값싼, 네, 저가의 그런 효율적인 풍력 에너지 발전기를 만든다면 괜찮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었던 게 그때 해상 풍력이 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바다 깊이에 이제 이걸 심어가지고 건설을 하고 케이블까지 다 깔고 하면 이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긴 기둥을 한 번에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꼽는 그런 이 건설 기술을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비용적으로나 이 시간적으로나 해상풍력 건설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조금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그런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신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으니 뭐 차후에는 좀 좋은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어제 이게 이제 해상풍력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신재생에너지에다가 SMR까지 추가를 한다니까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양쪽 다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도 이제 공장을 증축하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자력 발전까지 SMR까지 본격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두산중공업에 햇볕이 조금씩 들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해상풍력 좋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SMR, 네, 4세대 원전 SMR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패권 두고 세계 각국에서 이제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요. SMR이라는 것이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인 기술력이고, 어, 이게 이제 어느 국가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네. 정말 독보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발빠르게 R&D를 진행을 하고 개발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70여 개의 노형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 뉴스케일이 가장 앞선, 앞서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또 뉴스케일에 사업 참여를 하죠. 네, 이미 1조 이상을,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네, 1조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진출을 했고 속도전에 이제 중심 SMR 개발 경쟁을 하려면 민간 참여 유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SMR이 뭐 계속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크기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35년까지 네, 35년까지 85기가와트로 시장 형성을 한다고 하고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 경쟁을 이제 치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형 원전을 이제 SMR이라고 하고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일체화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하고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작고요. 비용도 값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것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술이다. 그래서 85기가 같으면 원전이 하나가 1에서 2기가와트라고 했을 때 아니죠. 소형 원전 이게 이제 300메가와트라고 치면 이제 이게 4개 정도면 이제 1기가와트라고 하죠. 네, 1기가와트면 그러면 85개면은 네, 거의 뭐 350개 정도를 2035년까지 신규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그 중심에는 한국전력과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있다. 특히나 이제 두산중공업은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래가 창창하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잠재적으로 호재입니다. 호재 뉴스가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기다려 볼 만하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신주 발행, 네, 공매도 재개와 그 다음에 합병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 그 단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 오늘 뭐
크게 상승한 것에 작게 조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도 네, 좋은 장으로 좀 배웠으면 합니다. 지금 나스닥 다우가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도 코스피 좀 상승을 하면서 두산중공업 좋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